안녕, 재윤이야. 지금 지갑에 있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번 꺼내서 가만히 쳐다봐. 2026년 오늘 그 종이 쪼가리로 마트에서 뭘 살 수 있는지 다들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양냉면 3-4그릇은 거뜬히 먹었던 그 돈이 이제는 1만 5천 원이 넘는 냉면 겨우 2그릇 먹으면 땡이야. 그런데도 매월 25일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아직도 안도하고 있어? 축하해. 넌 지금 아주 천천히,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금융자살을 하고 있는 중이야.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원화 가치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추락하고 있는데 여전히 은행 예금 통장만 꼭 쥐고 있다고? 진짜 부자들, 강남의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원화를 쓰레기통에 버렸어. 대신 달러와 금으로 싹 다 갈아타면서 이 헬조선에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할 구명보트를 이미 탔다고. 뉴스 앵커들이 매일같이 떠드는 경제 연착륙이나 물가 안정화 같은 헛소리를 아직도 믿는 흑우 없지? 지금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PF 대출 폭탄이 도미노처럼 터지고 있고 수입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어. 이게 안정이야? 그건 내 통장에 남은 마지막 종잣돈마저 헐값에 털어먹으려는 시스템의 달콤한 거짓말일 뿐이야. 중산층이라는 착각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 네가 영끌에서 산 그 아파트, 그리고 통장에 쌓아둔 그 쥐꼬리만한 예금, 그게 널 지켜줄 거란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오늘 내가 확실히 부셔줄게. 지금부터 2026년 대한민국 경제에 몰아치고 있는 이 퍼펙트 스톰의 잔혹한 진짜 민낯을 까발려줄 거야. 만약 네가 지금 이 영상을 끄고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예능이나 보러 간다면 내 계좌에 있는 원화는 말 그대로 전부 녹아내려서 휴지 조각이 될 거다. 살아남고 싶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들어. 우리에겐 정말 탈출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귀 열고 똑똑히 들어. 2026년 이 헬조선의 현실은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 숨막히는 9호선 지옥철에 몸을 구겨 넣고 상사 눈치 보면서 야근까지 해가며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받았지? 작년보다 연봉 한 3% 올랐다고? 나름대로 갓생 살고 있다고 뿌듯해하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어쩌냐? 네가 그 알량한 갓생 살며 번 돈의 진짜 가치, 즉 실질 임금은 이미 마이너스로 처박힌 지 꽤 오래됐어.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 가서 메뉴판 한번 봐봐. 예전엔 10,000원 한 장이면 든든하게 국밥 한 그릇 먹고 커피까지 마셨지? 지금은 평양냉면 한 그릇에 15,000원을 훌쩍 넘기고 김치찌개 하나 먹으려 해도 손이 덜덜 떨리는 세상이 됐어.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그것도 이제는 큰맘 먹고 지갑을 열어야 하는 럭셔리한 소비가 돼버렸다고. 이게 그냥 요즘 물가가 좀 올랐네 하고 낭만적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이 헬조선의 살인적인 물가 상승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돈을 합법적으로 훔쳐가는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일 뿐이야. 우리가 쓰는 기름, 우리가 먹는 밀가루와 고기 전부 다 해외에서 수입해 오잖아. 근데 지금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됐어? 환율 차트 한 번이라도 제대로 쳐다본 적 있어? 과거에는 1달러에 1,100원, 1,200원 하던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어때? 원화는 그야말로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고 그 가치가 줄줄 녹아내려서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고 있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반도체니 자동차니 핵심 산업 경쟁력은 흔들리고 똑똑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 시장에서 돈을 싹 다 빼서 더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있다고. 네가 은행 예금 통장에 얌전히 모셔둔 100만 원은 숫자만 100만 원이지 글로벌 시장에서 그 돈이 가지는 힘은 매일매일 쪼그라들고 있는 거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그 타격은 고스란히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너와 나 같은 서민들한테 직격탄으로 날아오는 거지. 네 잘못이 아니야. 그냥 네가 쥐고 있는 그 돈의 종이 쪼가리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을 뿐이지.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지금 전국을 덮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폭탄이야. 몇 년 전부터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상가 건물 올리던 그 미친 파티의 청구서가 2026년 지금 드디어 우리 눈앞에 날아온 거라고? 지방 건설사들은 이미 줄도산하기 시작했고 거기다 돈을 무작정 빌려준 저축은행들, 새마을 금고들 언제 터질지 몰라서 시한폭탄 안고 벌벌 떨고 있잖아. 그럼 정부나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까? 그 금융기관들 그냥 망하게 놔둘까? 절대 아니지. 기득권들의 돈줄이 끊기고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또다시 시장에 엄청난 돈을 풀고 억지로 생명줄을 연장할 거야. 시장에 원화가 더 풀리면 어떻게 된다? 그래, 돈 가치는 더 똥값이 되고 물가는 또 미친 듯이 오르는 거야. 이게 바로 기득권들이 지들이 친 대형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평범한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방식이야.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너희들한테 뜯어내서 저 썩어 빠진 시스템을 연명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몇 년 전에 이 시스템의 부추김에 속아 영끌해서 아파트 산 2030들 지금쯤 피눈물 흘리면서 잠도 못 자고 있을 거다.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미친 듯이 치솟은 이자 갚는데 다 쏟아붓고 있잖아. 대출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시드머니를 모아? 아파트 가격은 예전 고점 회복은커녕 거래 자체가 뚝 끊겨서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아. 그야말로 차가운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서 평생 은행의 노예로 전락한 거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서울에 내 집 마련 하나 하겠다는 그 소박했던 꿈이 이 지옥 같은 시스템 안에서는 가장 잔인한 형벌로 돌아온 거야. 잘 들어. 헬조선은 그냥 인터넷에서 징징대는 루저들의 단어가 아니야. 이건 완벽하게 수학이고 냉혹한 팩트야. 이 시스템은 애초에 네가 부자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네가 젊고 건강할 때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고 소비하게 만들고 결국 늙고 병들었을 때 빈 껍데기만 남겨서 버리도록 만들어진 거대한 배터리 공장 같은 거라고. 아무리 갓생을 살고 아무리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네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인플레이션으로 내 돈을 빼앗아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단 말이야.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회사 집 반복하면서 은행 예금 통장 숫자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2026년 이 퍼펙트 스톰 속에서 넌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갈 거다. 법칙이 완전히 바뀌었어. 과거 부모님 세대가 하던 방식은 이제 완벽하게 끝났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다? 그건 쌍팔년대나 통하던 동화책 속 이야기야. 지금은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돈을 잃는 행위가 돼버렸으니까.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 이 헬조선 시스템이 널 완벽하게 털어먹기 위해 파놓은 달콤한 함정에 대해서 말이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소리가 있지. 돈 생기면 무조건 은행에 저축해라. 적금이 최고다. 학교 선생님도 부모님도 심지어 뉴스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라는 인간들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 은행은 안전하고 이자도 꼬박꼬박 나오니까.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2026년 지금 그 낡아빠진 상식은 널 거지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했지. 적금? 예금? 그거야말로 은행이 자기들 배를 불리기 위해 순진한 서민들을 속이는 희대의 사기극이야. 은행은 절대 내 친구가 아니야. 걔네는 그냥 내 돈을 싸게 빌려서 비싸게 이자 놀이하는 대부업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수학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자. 네가 안 먹고 안 입고 뼈 빠지게 모은 피 같은 돈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었다고 쳐. 우대 금리니 뭐니 온갖 조건 다 맞춰서 연사 % 이자를 받는다고 해보자고. 1년 뒤에 40만 원 이자가 붙겠네? 와, 돈 벌었다고 좋아할 텐가? 여기서 세금 15.4% 떼고 나면 내 손에 떨어지는 건 고작 33만 8천 원이야. 그런데 아까 내가 말한 체감 물가 상승률이 얼마라고? 마트 가서 장 한 번만 봐도 최소 7%에서 8%는 가볍게 넘어가는 거 피부로 느끼잖아. 내 1,000만 원의 구매력은 1년 만에 80만 원이 증발해버렸어. 이자 33만 원 받고 구매력 80만 원을 날렸으니까 결과적으로 넌 1년 동안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오히려 47만 원을 손해본 거야.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순간 넌 가만히 앉아서 매년 벼락거지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대출받아서 아파트 산 영끌족들은 더 비참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연호 %, 6%씩 미친듯이 뜯어가면서 너희들이 피땀 흘려 모은 예금 이자는 고작 3% 쳐준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넌 1년 12달 중에 최소 2달은 은행 직원들 성과급 잔치하라고 무급으로 노예처럼 일해주고 있다는 소리야. 은행은 내 돈을 싸게 뺏어서 비싸게 빌려주는 합법적인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데 너는 그 알량한 예금 통장 보면서 안심하고 있다고.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지. 이게 바로 저축의 함정이야. 원화 가치가 박살나고 인플레이션이 미쳐 날뛰는 2026년의 퍼펙트 스톰 속에서 현금을 쥐고 있는 건 그냥 내 돈 좀 제발 가져가 달라고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흑우나 다름없는 짓이야. 지금 은행들이 앞다투어 고금리 특판 예금 내놓으면서 너희들 꼬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 지들이 예전에 아무데나 막 빌려줬던 부동산 PF 대출이 터지기 직전이니까 어떻게든 너희들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끌어모아서 자기들 유동성 위기를 막아보려는 얄팍한 수작일 뿐이야. 넌 지금 내 인생을 갈아 넣은 돈으로 은행의 파산을 막아주는 인간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라고. 함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너희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덥석덥석 가입하는 그놈의 보험도 마찬가지야. 아는 이모, 친구 부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 변액보험, 저축성 보험들 있지? 나중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원금 보장된다. 이런 달콤한 말에 속아서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지? 정신 차려. 그건 내 노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노후를 갉아먹는 기생충이야.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는 이 헬조선에서 10년, 20년 뒤에 받는 그깟 몇천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돈으로 20년 뒤에 쌀 한 포대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게다가 초반에 떼이는 사업비 명목의 수수료는 또 얼마나 폭리인지 알아. 넌 지금 보장이라는 이름의 환상에 취해서 당장 굴려야 할 금쪽 같은 종잣돈을 보험사 빌딩 올리는데 갖다 바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함정? 바로 너희들 스스로 파놓은 소비의 함정이야.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해? 아, 짜증나. 오늘 퇴근하고 시발 비용으로 맛있는 거나 먹어야지. 이러면서 배달앱 켜서 비싼 음식 시켜 먹고 주말엔 보상 심리랍시고 백화점 가서 명품 하나 긁거나 오마카세 예약하지.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이 정도 소확행은 누려야지 하면서 말이야. 근데 그 시발 비용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게 바로 네가 이 지옥 같은 시스템을 영원히 탈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튼튼한 족쇄가 되는 거야.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 들어봤지? 복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야. 네가 홧김에 써버린 그 5만 원, 10만 원이 복리로 굴러갔을 때 10년 뒤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엄청난 자산을 내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있는 거라고. 이 시스템은 아주 교묘해. 네가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게 만들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시 소비를 하도록 부추겨. 그렇게 번 돈을 다 쓰게 만들어서 다음 달에도 똑같이 지옥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완벽한 무한 루프. 넌 지금 그 쳇바퀴 안에서 미친 듯이 달리는 햄스터에 불과해. 언론에서는 젊은 세대의 과소비가 문제라며 떠들어대지만 사실 이 구조 자체를 만든 건 저들이야. 희망을 뺏어버리니까 당장에 쾌락에 돈을 쓰게 만드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그냥 다 쓰고 죽자라고 체념하는 순간 넌 이 잔인한 게임에서 영원한 패배자로 확정되는 거야. 기억해. 은행의 예금, 보험사의 달콤한 약속, 그리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발 비용까지. 이 모든 건 내 주머니에서 마지막 남은 원화 한 푼까지 쥐어짜 내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야. 이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2026년 이후에 다가올 진짜 폭풍 속에서 내 통장 잔고는 0원을 넘어 마이너스로 뚫고 내려갈 거야. 자, 여기까지. 내 말을 들었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애들 분명히 있을 거다. 제유나 내 말이 다 맞는데 어차피 월급 모아서 집도 못 사는 세상,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스트레스라도 풀면서 사는 게 낫지 않냐? 바로 그거야. 내가 지금부터 이 헬조선이라는 미친 시스템보다 더 끔찍한, 너희들 머릿속에 깊게 뿌리박힌 한국형 금융 정신병에 대해 아주 뼈를 때려줄게. 2026년 지금 이 경제 폭풍 속에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쓰레기가 바로 그 마인드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경제가 어렵다, 물가가 미쳤다, 헬조선이다 입버릇처럼 욕하면서 정작 주말만 되면 너희들 어떻게 행동해? 인스타그램 켜서 남들 어떻게 사는지 염탐부터 하잖아. 친구가 청담동 오마카세 가서 찍어 올린 초밥 사진, 몇 달치 월급 털어서 산 명품백 언박싱 영상, 빚내서 떠난 일본 여행이나 럭셔리 호캉스 사진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해? 아, 나도 저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내 인생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이 알량한 비교의식과 허세, 그게 바로 내 지갑을 털어먹고 널 평생 노예로 만드는 가장 무서운 불치병이야.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굳이 최신형 아이폰 프로로 당장 바꿔야 직성이 풀리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다는 핑계로 신용카드 할부 긁어서 비싼 음식 사 먹는 걸 무슨 대단한 소확행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 그건 소확행이 아니라 그냥 내 미래의 생존 자금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얄팍한 자기 위안일 뿐이야. 지금 원화 가치가 박살나서 내 통장 잔고의 실질적인 가치가 매일매일 달러 대비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릴 그 잘난 사진 한 장이 그렇게 중요해? 네, 인생의 진짜 품위는 명품백 로고나 비싼 차가 지켜주는 게 아니야. 내 계좌에 찍힌 든든한 달러 자산과 당장 회사를 때려치워도 굶어 죽지 않을 종잣돈이 지켜주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인들 종특인 그놈의 빨리빨리 병. 이게 금융문맹과 만나면 아주 끔찍한 돌연변이가 탄생하지. 월급 모아서 부자 되는 건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너희들도 본능적으로 뼛속까지 느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은 미친듯이 조급해지고 어떻게든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야.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게 뭐야?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남들이 어떤 잡코인으로 수십 배 벌었다더라, 어떤 테마 주식이 떡상했다더라 하는 찌라시만 돌면 눈이 뒤집혀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연끌하고 비투를 시작하지. 그 회사가 뭘 하는 곳인지, 것이 경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딴 건 안중에도 없어. 그냥 내일 당장 떡상해서 내 지긋지긋한 가난을 구원해 주길 바라며 도박판에 전 재산을 밀어넣는 거야. 존버하면 언젠간 오를 거라는 사입이 종교 같은 믿음을 안고서 말이야. 근데 2026년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 편을 들어주든 네가 들어가면 귀신같이 떡락하고 결국 기관들이나 세력들 설거지나 대신해주는 평생 흑우 신세로 전락하는 거 한두 번 겪어본 거 아니잖아. 그건 투자가 아니야. 그냥 불나방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 타죽는 자살 행위라고. 조급함은 가난한 자들의 가장 흔하고 비겁한 변명이고 그 조급함이 널 영원한 빈민층의 늪에 처박아두는 가장 무거운 족쇄야. 잘 들어. 너희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그 화려하고 시끄러운 삶, 그거 진짜 부자들의 삶이 아니야. 대출 이제 허덕이면서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들이 수두룩하다고.
진짜 부자들, 강남에서 조용히 거대한 자산을 불려가는 1%의 사람들은 절대 자기 돈을 남에게 과시하는데 함부로 쓰지 않아. 그들은 철저하게 고독하고 지루할 정도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내. 진짜 부유함은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화려하고 시끄러운 게 아니야. 아주 정적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복리로 불어나는 고요한 힘이라고. 네가 이 2026년 헬조선의 퍼펙트 스톰에서 진짜로 살아남고 싶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마트폰에서 인스타그램 앱부터 지워버리는 거야. 남들이 수십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씹어 삼키든 빚내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든 철저하게 신경 꺼버려. 남들과 똑같이 입고, 남들과 똑같이 먹고, 남들과 똑같이 유행 따라 여행 다니면서 어떻게 남들과 다른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얻길 바라? 기적을 바라지 마. 부자가 되려면 기꺼이 남들 눈에 재미없고 지루한 찌질이가 될 용기가 있어야 해. 지금 당장 친구들 술자리에 안 나가고 아껴둔 그 10만 원이 10년 뒤에 내 인생의 방향키를 온전히 내 손에 쥐어줄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남의 화려한 접시 그만 쳐다보고 내 계좌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이 잔혹한 현실부터 똑바로 직시해. 넌 지금 한가하게 힐링이나 찾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여기까지 내 잔소리를 안 끄고 버텼다면 넌 적어도 내 인생을 이 시궁창에서 건져 올려보겠다는 아주 작은 의지라도 있는 놈이다. 그럼 이제 그만 징징대고 이 2026년 퍼펙트 스톰 한가운데서 내 돈과 목숨을 진짜로 지켜낼 수 있는 생존 키트를 내 손으로 직접 쥐어줄게. 집중해서 들어. 이건 강남 부자들이나 은행놈들이 너희한테 절대 공짜로 안 가르쳐주는 진짜 탈출 매뉴얼이니까. 지금 당장 강남의 진짜 부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그 사람들은 이미 작년부터 원화 자산을 미친듯이 팔아치우고 달러와 금을 쓸어 담고 있어. 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걸 제일 먼저 냄새 맡았거든. 원화가 녹아내리는 걸 방어하기 위해 기축통화인 달러와 절대적인 실물자산인 금이라는 구명보트로 싹 다 갈아탄 거야. 근데 너희들 통장엔 수십억은커녕 당장 굴릴 수백만 원도 빠듯하잖아? 금괴를 사 모으거나 강남 꼬마 빌딩을 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쥐고 있는 그 작고 소중한 종잣돈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생존 전략을 알려줄게. 첫 번째, 당장 스마트폰 켜서 국산 주식 앱부터 싹 다 지워버려. 언제까지 그놈의 박스피 안에서 세력들 설거지나 해줄래? 우량주라고 믿고 삼성전자 카카오 연끌해서 들어갔다가 지금 계좌 파랗게 멍든 흑우들 천지지? 한국 주식시장은 주주 환원도 개판이고 오너 일가 배만 불리는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2026년 지금 글로벌 자본이 다 빠져나가는 텅 빈 한국 시장에 내피 같은 돈을 묻어두는 건 그냥 길바닥에서 돈을 불태우는 거랑 똑같은 짓이야. 두 번째, 무조건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스마트폰 켜서 증권사 ISA 계좌부터 개설해. 이거 아직도 안 만든 놈이 있다면 진짜 대가리 받고 반성해야 돼. ISA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절세 방패야. 아까 예금이제서도 세금 15.4% 뜯어간다고 했지? 주식이나 펀드에서 수익 나도 무조건 세금 내야 해. 근데 ISA 계좌 안에서 굴리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0원, 완벽한 비과세라고. 초과하는 수익도 고작 9.9% 분리과세로 끝내줘. 앞으로 세금은 미친듯이 더 오를 텐데 이 방패 하나 없이 투자라는 전장에 나가는 건 맨몸으로 총알바디 하겠다는 미친 짓이야. 세 번째, 연금저축 계좌 무조건 굴려. 아, 또 늙어서 병원비로 쓸 연금 타령이냐고? 아니, 연금저축은 먼 훗날을 위한 게 아니라 당장 내년 초 연말 정산 때 네가 국가에 뱉어내야 할 세금을 현금으로 고스란히 돌려받기 위한 필수 방어 무기야. 1년에 딱 정해진 한도까지만 채워 넣어. 그럼 네가 낸 세금에서 13% 이상을 무조건 환급받아. 요즘 같은 지옥 같은 세상에 원금 보장되면서 확정적으로 10% 이상 수익을 내주는 투자처가 세상에 어딨어? 이건 국가가 너한테 던져주는 합법적인 공짜 돈이야. 안 챙겨 먹는 놈이 지능 문제지. 마지막 네 번째, 그럼 그 귀한 ISA랑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넣고 도대체 뭘 사야 하냐? 절대 멍청하게 예금이나 국내 주식 사지 마. 정답은 무조건 미국 ETF야. S&P 500이나 QQQ 같은 미국 전체 시장의 압도적인 성장에 베팅하는 지수 추종 ETF를 사모으라고. 이게 왜 2026년 헬조선의 완벽한 생존법인지 알아? 넌 비싼 환전 수수료 아껴가며 원화로 한국 계좌 안에서 아주 쉽게 세계 1등 기업들의 주주가 되는 동시에 사실상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완벽한 해칭 효과를 누리는 거야. 내 지갑 속 원화 가치가 박살나도 미국 주식이 오르거나 환율이 떡상하면 내 자산은 끄떡없이 방어가 된다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똑똑한 천재들이 모여있는 미국 시장에 내 돈을 태워.
그 미친 천재들이 널 위해 밤낮 없이 일하게 만들어서 진짜 불로소득을 창출하란 말이야. 명심해. 얄팍하게 타이밍 잰다고 깝치지 말고 매달 월급 들어오면 시발 비용으로 낭비할 돈 뚝 떼어서 그냥 기계처럼 무지성으로 사 모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이 떡상이든 떡락이든 주가 창 쳐다보지 말고 최소 10년 이상 무조건 존버해. 투자는 얄팍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엉덩이로 하는 거야. 남들이 코인으로 벼락부자 됐다고 떠들 때 흔들리지 마. 넌 그냥 조용히 미국 ETF 수량을 늘려가면서 위대한 복리의 마법이 내 자산을 폭발시키는 그 고요하고 파괴적인 순간을 기다리면 돼. 이게 바로 내가 이 지옥 같은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공식이고 2026년 내 원화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이 잔혹한 퍼펙트 스톰에서 널 구출해줄 마지막 동아줄이다. 꽉 잡아. 오늘 내가 한 말 길고 독하게 들렸겠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딱 이 세 가지만 내 머릿속에 처박아둬. 첫째, 2026년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퍼펙트 스톰은 이미 시작된 잔혹한 현실이고 내 지갑 속 원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친듯이 녹아내리고 있다. 둘째, 너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은행 예금, 보험, 그리고 스트레스 푼답시고 긁어대는 얄팍한 시발 비용은 널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널 벼락거지로 만드는 거대한 함정이다. 셋째, 이 지옥 같은 시스템에서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구명 보트는 당장 ISA와 연금저축 계좌를 파서 미국 ETF라는 글로벌 자산을 무지성으로 모아가며 시간과 복리의 마법을 등에 업는 것뿐이다. 지금 당장 밖을 나가봐. 세상은 여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고 물가는 더 미친듯이 치솟을 거고 뉴스는 매일같이 절망적인 경제 지표만 쏟아내겠지. 세상이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걸 네가 막을 수는 없어. 하지만 네가 자본주의의 진짜 룰을 깨닫고 금융지식이라는 단단한 방패를 쥐고 있다면 넌 더 이상 이 폭풍에 무기력하게 휩쓸려가는 불쌍한 희생양이 아니야. 넌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꽉 쥐고 이 헬조선의 파도를 뚫고 나가는 강인한 생존자가 되는 거다. 선택은 온전히 내 몫이야. 계속해서 의미 없는 예금 통장 숫자만 들여다보며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가라앉을 건지 아니면 오늘 당장 행동으로 옮겨서 진짜 경제적 자유를 향한 생존 궤도에 올라탈 건지 내 말 무조건 믿지 마. 당장 이 영상 끄고 내 눈으로 직접 스마트폰 켜서 원달러 환율 차트 확인해보고 오늘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직접 검색해봐. 그리고 내 말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뒤통수가 얼얼해졌다면 그때 구독 버튼 눌러. 우린 앞으로도 할 이야기가 아주 많으니까 너희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짜 돈의 민낯 내가 더 독하고 매섭게 까발려줄게. 재윤 아웃. 살아남으세요.